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주변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에게 2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 검거된 피의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범행의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강남역은 추모의 공간이자 여성 혐오를 성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지인이 언제든지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공감대를 표했죠. 그리고 여성 혐오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자신들은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보수 언론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뒤이어서 피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들어 여성 혐오 살인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비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정신장애인을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파시즘적인 대책을 대안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강남역 추모 현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뿌리 깊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여성 혐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만큼이나 여성 혐오 가해자들은 더욱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강남역 추모 현장에까지 직접 나와 조롱하고 비웃으며 추모하는 이들을 사진 찍고 SNS에 유포하면서 매갈춤, 멧돼지라고 말하며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보스라치라는 저열하기 짝이 없는 혐오 발언을 온라인을 넘어 강남역 추모 현장에까지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 가해자들은 정부와 언론기관에 자리 잡고 앉아서 점점 빼고 있는 혐오주의자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여성 혐오 사건이라는 본질을 덮기 위해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고 마침 조현병이라는 알맞은 구실을 찾기도 했죠.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을 마녀 사냥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마치 이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오래된 악습이지만 지난 몇 년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고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정망 없이 실업과 빈곤에 노출된 탓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자양분 삼아 혐오 세력이 정치권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제와 반대, 이슬람 반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기독자유당이나 기독당이 국회 앞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는 못했지만 2%가 넘는 지지율을 받아 국고 보조금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얼마 전에 그들이 서울시청 앞에 내걸은 에이즈를 유발하는 퀴어 퍼레이드 반대 같은 정당 현수막은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로 만들어진 현수막입니다. 이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 가해자들은 더 이상 컴퓨터 뒤에 방 안에 웅크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행동하며 직접적으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혐오 현상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김무성 씨 그리고 박연선 씨 같은 여야 정당의 실세들은 혐오 세력에 오히려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증오 발언과 혐오 행동의 수위는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온오프라인에서 공공연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일베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선봉대인 기독자유당 혐오주의자들에게 제재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시대착오적인 혐오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파시즘적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LGBTI의 권리를 외치는 퀴어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혐오가 판치는 지금 더욱더 의미 있고 소중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연대하고 소리칩시다. 사랑이 이긴다고.